2025년도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네, 연말이 되면 다들 좀 미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엑선 모빌, 이 거대 석유 기업.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글쎄요, 뭐랄까 약간 공룡 같은 느낌? 과거의 유물?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어쩌면 모두가 놓치고 있는 현명한 미래 투자처일 수도 있고요. 오늘 바로 이 엑손모빌의 2030년까지의 성장 계획, 그 아주 담대한 청사진을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내용은 그냥 한 기업의 실적 보고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100년 넘게 세계 경제를 움직여온 거인이 과연 스스로를 바꾸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핵심 축이 세 가지라고요. 네, 첫째는 비용 절감, 그리고 둘째는 생산 확대,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게 바로 저탄소 솔루션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그냥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는 계획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야심찬 계획, 핵심 숫자부터 한번 보죠. 2030년까지 이익이랑 현금 흐름이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놀라운데요. 2024년 순이익이 한 337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걸 587억 달러까지. 와, 거의 2배 가까이? 그렇죠.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은 더합니다. 500억 달러에서 무려 9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900억 달러요? 이게?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그냥 처음 내놓은 계획이 아니라 이미 발표했던 기존 전망치를 아주 크게 대폭 상향 조정한 수치라는 점입니다. 아, 원래 계획보다도 더 자신감이 붙었다. 뭐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바로 그거죠. 엑손모빌 정도 되는 초거대 기업이 이런 성장률을 약속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게요. 9천억 달러라는 현금 흐름. 이건 단순히 유가가 오를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만으로 나올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도대체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요? 정확한 질문입니다. 그 자신감의 첫 번째 엔진이 바로 구조적 비용 절감입니다. 2019년 대비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 넘는 비용을 영구적으로 줄이겠다는 건데요. 이미 상당 부분 달성했어요. 200억 달러요? 이건 뭐 그냥 출장비 아끼고 그런 수준은 아니겠네요? 당연하죠. 가장 상징적인 게 그 ERP 시스템 통합입니다. 아, 전사라적 자원 관리요? 네, 과거에는 사업부마다 지역마다 쓰는 ERP 시스템이 10개가 넘게 제각각이었어요. 데이터도 따로 놀고 의사결정도 느리고 뭐 비효율의 극치였죠. 이걸 단 하나의 글로벌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신경망을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조직 구조 자체도 바꿨다고 들었어요. 그게 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탐사, 시추, 정제, 판매 이렇게 기능별로 다 쪼개져 있었거든요. 이걸 딱 3개의 핵심 사업으로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세 개로요? 네, 원유캐는 업스트림, 이걸로 고부가가치 제품 만드는 제품 솔루션,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저탄소 솔루션, 이렇게요. 이건 단순히 조직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시도거든요. 정체성을 바꾼다? 똑똑한 걸 만들고 미래 에너지 문제까지 풀 거냐 이런 다른 질문에 답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몸을 날렵하게 만들고 있다. 이건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아무리 비용을 줄여도 성장을 하려면 결국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잖아요. 생산 확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물론 전통적인 원유 생산량도 늘립니다. 하루 430만 배럴에서 550만 배럴까지요. 근데 진짜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익성 높은 곳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 생산 단가가 낮은 곳에요? 맞습니다. 가이아나나 미국 퍼미안 분지 같은 곳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성장 엔진은 아까 말씀드린 제품 솔루션 부문에 있습니다. 제품 솔루션 부문. 아, 여기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엑소모빌이 이제 무슨 의료, 농업, 전자 분야까지 사업을 한다고요? 솔직히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석유 회사가 농업이랑 무슨 상관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석유하면 보통 휘발유만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에 넣는 기름. 근데 그건 원유의 수많은 쓰임새 중 하나일 뿐이거든요. 원유를 정제하면 나오는 여러 물질들이 플라스틱, 합성고무, 윤활유 같은 수많은 화학 제품의 원료가 됩니다. 아, 예를 들어 농업을 보면요. 최첨단 트랙터럴은 고온 고압을 견디는 특수 윤활유가 필수적이에요. 엑손모빌이
바로 이 고성능 윤활유 시장의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그럼 의료 분야는요? 주사기라도 만드는 건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병원에서 쓰는 주사기나 수액팩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고순도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요. 엑손모빌은 바로 이 고부가 가치 합성 수지를 만들어서 의료기기 회사에 공급하는 거죠. 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기름을 파는 게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원유를 그냥 원자재로 파는 게 아니라 최종 제품에 들어가는 똘똘한 부품이나 소재로 만들어서 이익률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똘똘한 매출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유가에 따라 수익이 널뛰게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이고 높은 마진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2030년까지 이 제품 솔루션 부문에서만 최소 90억 달러의 이익 증가를 예상하는데요. 그중 40% 이상이 바로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이 꽤 구체적이네요. 네, 이미 관련 프로젝트의 60%가 완료된 상태고요. 이건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놀랍고 어쩌면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저탄소 솔루션이요. 사실 전통적인 석유회사와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2030년까지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게 숫자는 커 보이지만 엑소모빌의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 그냥 보여주기 수준은 아닐까요? 그 지적이 바로 이 계획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소위 그린워싱, 친환경 위장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실제로 많거든요. 네, 저도 그 생각에 먼저 들었어요. 200억 달러가 절대 작은 돈은 아니지만 주력 사업에 비하면 아직은 작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이 투자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관점이요? 첫째는 방향성입니다. 엑선모빌이 뛰어든 분야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즉 CCS 기술하고 수소에너지,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사업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미래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꼽히는 영역들이죠. 일단 미래 시장에 깃발을 꽂고 거액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방향 전환인 겁니다. 방향성은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야망의 크기입니다. 엑선모빌은 이 신사업 부문에서 2040년까지 연간 130억 달러의 이익을 내겠다고 목표를 잡았어요. 연간 130억 달러요. 잠시만요.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지금 주력 사업 중 하나의 이익과 맞먹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더 이상 보여주기식 투자가 아니라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로 키우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수처죠. 물론 이건 매우 장기적인 베팅이고 특히 이런 신사업들은 정부 정책에 크게 의존한다는 거대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성공을 장담할 순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넘게 화석연료로 먹고 살던 기업이 이 정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틀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내부적으로는 비용을 줄여서 아주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네, 외부적으로는 전통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부가 가치 신사업으로 확장하고요. 그리고 아주 먼 미래를 보고 저탄소 기술에도 베팅을 한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 투자자에게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건 주주 환원입니다. 내년까지 연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자사주 매입은 주당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죠. 네, 주주 가치를 7초도로 생각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계획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유가겠죠? 맞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훌륭해도 원자재 가격에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분석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 유가 배럴당 65달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모든 투자와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약 1,45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남는 돈이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1,450억 달러의 남는 돈이라 와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럼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주가와 예상 현금 흐름, 자사주 매입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해보면 연평균 약 15%의 기대 수익률이 나옵니다. 15%라면 보통 미국 시장의 기준 지수인 S&P 500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에서 11%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안하면 만약 모든 계획이 순조롭고 유가가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서 시장 평균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 가정이죠. 만약 유가가 더 올라서 85달러가 되면 잉여 현금은 2,45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55달러로 떨어지면 1,35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달러 시나리오가 가장 합리적인 중간값이라고 보는 겁니다.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는 엑선모빌. 비용 절감과 생산 확대를 통해 인상적인 현재의 성장을 약속하는 동시에 저탄소라는 아직 불확실한 미래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정말 야심차고 잠재적인 수익률은 분명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이 거대한 기업이 새로운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전략과 숫자는 모두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신사업 분야에서 이 멋진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행력이 앞으로 진정한 시험대라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엑소모빌의 전통적인 석유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어서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저탄소 솔루션에 대한 거대한 투자가 성과를 내기까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강력한 과거의 힘이 만들어내는 현금이 더디게 오는 미래를 기다려줄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릴지 이 과거와 미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앞으로 10년간 엑소모빌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체의 경로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